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교과서 191페이지 실력 양성 운동의 추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물산 장려 운동을 사회경제적, 민족적 시선에서 해석해 보는 것이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취지와 한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문맹퇴치가 어떤 배경하에서 진행되었는지 유추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배울 주요한 내용이 실력 양성 운동이고 물산 장려 운동,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리고 문맹퇴치 운동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판서 수업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이제 뒷부분 판서 강의를 먼저 찍었는데 선생님이 좀 실수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끝부분 필기가 살짝 잘리는 부분이 있어요.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서 강의를 다시 찍지는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다 뭐 한두 글자 정도 잘린 거니까요. 다 충분히 여러분의 필기가 가능하겠지만 혹시 몰라서 링크로 여러분들 또 필기 판서해 놓은 거 사진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답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191페이지 교실 열기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 보시면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경성방직 주식회사에서 만든 무명천 광목이거든요. 이 광목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광목은 태극성 이렇게 나오고 조선사람 조선광목, 그리고 요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스가리 우거뜬 망가리우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쪽서부터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것을 쓰자라는 신문 광고 왜 나왔을까요? 그 배경 오늘 수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거고, 이 태극성 한번 잘 봐두시면 좋죠. 경성방직 주식회사에서 원래 일제시대에는 여러분들 태극무늬 이런 거 못 쓰잖아요. 그래서 태극무늬를 좀 변형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기의 모양을 좀 따오면서도 변형해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가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살펴보시고 오늘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물산 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문맹퇴치 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판서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1운동 이후에 통합된 지도부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에 이르러서 국 외에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설명했잖아요. 짧은 연관 긴 시련이라는 이 독립군들의 투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났는가를 봐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여러분들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간다면 실력 양성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 운동이 급격히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거두고 레닌이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압박을 받고 있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국민들을 돕겠다. 지원 약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호감을 느끼고 독립운동가들도 이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점 여러분들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오늘은 사회주의 중심에 놓고 사회주의를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사회주의는 주로 소작쟁이, 소작인들이 벌인 거예요. 당시에 노동쟁이 이런 활동들을 펼쳐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민족주의 계열에서 벌인 실력 양성 운동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지만 물산 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리고 문맹퇴치 운동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회사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납니까? 원래 1910년대에는 회사령이 허가제도였어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이때부터 바뀝니다. 뭐로요? 신고제로 바뀌면서 회사량이 사실상 없어진 거죠. 이게 1920년대 일어난 일입니다. 1920년에 회사량이 신고제로 바뀌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유가 있었어요. 조선 기업인들이 성장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으로 돈을 번 일본 자본가들이 그 거대 자본들이 맘 놓고 조선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건 회사량이 신고제로 변화되면서 여러분들 신고만 하면 누구나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과는 다르게 민족 기업도 많이 활발하게 성립이 됩니다. 즉 국내 자본이 투자한 공장이 설립되는 모습이 이때 꽤나 활발히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내 자본이 설립한 공장이 경성방직. 여러분들 아까 광고 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렇게 나오는 그 광고에 광목, 무명천이거든요. 여러분들 광목을 팔아서 유명해진 인천 김성수라고 최근에 2018년인가요? 독립운동가 서훈이 박탈되긴 했는데 이 사람이 이 경성방직의 최고 대표자였어요. 사장이었죠. 경성방직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큰 지주였습니다. 대단한 지주였죠. 전라도 지역을 이 사람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고려대학교 설립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과 관련된 모습도 있었지만 1930년대 후반 40년대에 친일 행적이 많아가지고 독립운동가에서 서훈 받았다가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자, 경성방직에 대해서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 메리아스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속옷. 메리아스 공장 같은 것들이 막 설립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여러분들 1923년에 관세 철폐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자, 관세가 철폐되면 관세라는 게 왜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 물건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외국에서 들어오는 값싸게 들어오는 물건에 세금을 높게 매겨서 여러분들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의미가 관세에 분명 담겨 있잖아요. 근데 관세가 철폐되면 어떻게 돼요? 일본의 값싼 물건이 혹은 그 질이 좋거나 혹은 비슷하거나 이런 것들이 값싸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조선 물건을 써주자라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산장려운동, 조선 사람들은 조선 거 쓰자라는 운동이 바로 물산장려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산장려운동은 여러분들 평양에서 시작되었어요. 지방에서 시작된 민족운동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이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점 알아두시고 대표적인 구호가 이런 거예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이 펼쳐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뜨겁게 끓어오르잖아요. 우리나라 물건을 사줘야지. 그러면서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합니다. 근데 이 물산장려운동은 결과론적으로 40년까지 이어지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상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려요. 왜 상품 가격이 올랐을까요? 여러분들 수요가 조선 물건 사주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애국심이 끌어오르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장의 공급량이 이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공급 수요의 곡선 알잖아요.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191페이지 우측편에도 나오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이것을 비판했어요. 뭐예요? 자본가들과 상인들이 배만 채워주는 자본가를 위한 이기적인 운동이야.
이렇게 비판하게 되었고 일견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상인들이 일부러 여러분들 물건값을 담합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이 수요 공급 곡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물건을 사주려는 애국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물산 장려 운동은 완전히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또한 일제히 방해와 탄압도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고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2페이지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인데 자 교육 측면을 보시면 1910년대 1차 조선교육령에 의해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만 일제가 강조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보통교육, 초등교육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수업 연한이 6년에서 4년으로 줄었어요. 근데 3.1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2차 조선교육령 교육에 대한 모습도 좀 바꿉니다. 즉 일제는 이른바 문화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인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 기회도 확대하겠다라고 선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 연한도 4년에서 다시 6년으로 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2차 조선교육령으로 일본의 학제와 우리나라의 학제가 같아지자 우리도 고등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논의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강해져야 되는데 힘이 강해지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힘을 합쳐서 사람들과 함께 민중들과 함께 이 독립운동을 끌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밀립대학을 설립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한민족 1천만이 1원씩 모아서 대학을 설립하자라는 얘기가 자료 밑부분에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사료로서 확인이 되지 않아요. 뭐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민족 1천만이 1원씩 이라는 구호가 밀립대학 설립운동 구호라고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 나오는데 지금 정확한 사료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시험이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같은 데서는 이 구호를 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사료로서 확인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밀립대학 설립운동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한창 뜨거워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돈도 많이 내고 그래서 우리도 대학이라는 것을 가져보자 라고 했지만 결국 여러분들 일제히 방해와 감시, 탄압이 있었겠죠. 그 다음 가뭄과 수해가 요즘에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지방의 지역 유지들이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돈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밀립대학 운동도 결국 실패하게 되고 하지만 가뭄,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불이 1차적으로 꺼졌지만 언젠가는 대학 설립하자는 얘기가 다시 나올 거니 여러분들 일제가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대학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됩니다. 왜요? 밀립대학이 설립되어지면 여기에서는 분명 민족교육을 시킬 것이고 그것은 독립운동으로 연결되어질 거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만든 대학이 1924년 경성제국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광복 이후에 서울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의 전신 경성제국대학교가 설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일제에 의해서 설립된 것인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좀 살펴보시면 여기에 어떤 부서가 어떤 학과가 있었냐면 법학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의학과 있었어요. 법학의학부는 있었어.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치학부 있었을까요? 없어요. 경제학부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런 것들은 배우는 순간 독립운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치학부, 경제학부는 없고 식민통치를 위해서 판사, 변호사, 여러분들 검사 필요하잖아요. 법학부 있었던 거예요. 사람 고쳐야 되겠죠. 죽으면 안 되니까 의학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부터 만들었고요. 이공학부, 여러분들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이공학부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라가 강해지잖아요.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거죠. 그러다가 언제 생기냐면 1938년에 이공학부가 만들어져요. 이공학부는. 왜?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에 따라서 중일전쟁 벌이면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물자를 엄청 끌어모아서 총알 만들고 여러분들 포탄 만들고 해야 되는데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공학부를 만들게 된 거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조선교육령 이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났지만 여러분들 실패했고 일제에 의해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는 점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문맹퇴치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맹퇴치운동입니다. 요거는 간단합니다. 문맹퇴치운동. 이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이 물산장려운동과 비슷하게요. 뭐예요? 당시에 여러분들 사회주의 계열에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뭐라고 비판했냐면 전 국민의 11% 정도밖에 초등교육 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10명 중 1명만 초등교육 이상 가는데 보통교육 이상을 가는데 과연 지금 고등교육, 대학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죠. 오히려 노동자와 농민을 직접적으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때 야학, 낮에는 농사 짓고 혹은 공장에 가서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거죠. 야학, 그리고 강습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문맹퇴치운동,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서 문맹퇴치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야학, 강습소가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지만 조금 이따가 PPT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살피겠지만 조선일보에서 문자 보급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 교재도 나와 있으니까 문자 보급 교재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는 브나로드 운동을 벌입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브나로드는 러시아 말입니다.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는 말이에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을 계몽하고 문자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맹퇴치 운동도 이렇게 벌여 나갔다.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민족주의 계열은 3.1 운동 이후에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 운동을 벌여 나가게 된다. 자,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품을 어느 정도 애용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상품 가격을 올려놔서 결국 자본가와 상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사회주의자들한테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2차 조선교육령 이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벌어졌지만 실패했고 결국 일제에 의해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는 점, 자세한 내용도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 문맹퇴치운동, 여러분들 야학, 강습소를 중심으로 초반에 벌어졌고 그 다음 문자 보급 운동과 브나로드 운동까지 여러분들 있었다라는 사실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 문맹퇴치 운동도 나중에는 민족운동으로 일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193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더 이상 문맹퇴치 운동도 벌일 수 없게 된다.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PPT로 가서 오늘 수업의 뒷부분 사료와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산장려운동의 사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죠.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샀쓰고 조선 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1920년 평양의 조만식 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 구호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가 있었다라는 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은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1940년까지 이어졌던 이 물산장려운동 포스터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볼까요? 이게 10주년 기념 포스터거든요. 조선 물산 장려의 평양 이렇게 나오고 우리 것으로 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성방직 거기에서 만든 광목천 이겁니다. 여러분들 태극성 이렇게 찍혀져 있죠. 이것으로 옷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갑니다. 자, 다음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 밀립대학 발기 취지서가 여러분들 19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교육에도 계단과 종류가 있어. 민중의 보편적 지식은 보통교육으로 가능하지만 심오한 지식과 깊은 학문은 고등교육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고학부의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아까 얘기했던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 1원씩 이상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밀립대학 기성준비회가 만들어져서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벌였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호는 정확하게 지금 사료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문제점이 좀 있다. 하지만 맞는 구호 같죠, 여러분들. 언젠가는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 설명했죠. 일제히 감시와 탄압, 계속된 가뭄과 수해, 지방 유력자들이 참여 부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문맹퇴치운동, 문자보급교재 조선일보에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하로우드 운동, 여러분들 민중 속으로 가자라는 동아일보의 운동 포스터가 나와 있네요.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교실을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산장려운동은 회사령 폐지와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움직임, 한국인 자본가의 위기의식이 결국 이렇게 회사령 폐지로 이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한계는 물가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2차 조선 교육용으로 대학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모금운동을 추진했던 건데 일제히 탄압 등으로 중단되었죠. 경성제국 대학 설립으로 일제는 무마하려고 했다.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맹퇴치운동,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민중들이 많았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한글 보급, 민중계몽을 위한 교육을 했고 조선일보에서는 문자보급운동을, 동아일보에서는 분하로드 운동을 벌였지만 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히 탄압으로 중단되게 된다.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주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앞뒤로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까지 칠판 한 판의 판서를 다 해가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친구들.